야,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명절 선물의 근본, 스팸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줬느냐? 대한민국 오버클럭 PC의 근본, 큐버 시스템에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스팸이 아니죠. 그냥 스팸이 아니고 큐버시 스팸이죠.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제가 이걸 달라고 징징대진 않았어요. 큐버 시스템에서 자발적으로 준 겁니다. 그 증거 영상을 찍어왔어요. 야, 이게 그 죽은 사람도 밥숟가락 들게 만든다는 이게 말로만 듣던 스팸이란 거냐? 그렇습니다. 이거 뭐 혹시 내 거는 뭐 있나? 준비해놨죠. 아예 안 줘도 돼. 따로 빼놨지 따로. 아예 안 줘도 돼. 이거 뭐 스팸이 제일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린 또 스팸이지. 또 딴 거 뭐 있어? 딴 게 뭐가 있나? 요즘에 홍삼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선물도 받았겠다. 앞으로 다시는 영상에서 큐버 시스템에 스팸을 줬네 안 줬네 이딴 소리는 하지 않겠어. 근데 좀 작다. 8호네? 선물이라는 게 크기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지. 저는 뭐 크기 같은 거는 신경 안 써요. 이게 뭐 8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8호라고 해가지고 큐버 시스템의 마음도 8호는 아니죠. 9개 들었네. 안녕하십니까, 타시엠입니다. 하이닉스 시금치예요. 이게 벌써 나온 지가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이 철진한 걸 뭐하러 또 들고 나왔느냐? 얘는 A다이입니다. 여태까지 나오던 하이닉스 램들은 전부 다 M다이였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다이가 바뀐 거예요. 단순히 다이만 바뀐 게 아니고 수율도 확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M다이로는 7000클럭을 넣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발로 오버를 해도 7000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000을 보고 사는 애가 아니에요. 물론 수율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최소한 7000 중반까지는 노려볼만 합니다. 좋은 애 뽑아서 잘 만지면 8000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그렇다는 거고 13세대로 바뀌면 8000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일단 테스트를 하기 전에 A다이를 구분할 수 있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수율 테스트 못지않게 얘를 구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생긴 소고기인데 한우가 수입육보다 맛있어요. 그래서 한우를 사 먹고 싶은데 뭐가 한우인지 알아야 사 먹지. 물론 마트에 가면 한우는 한우라고 써있죠. 얘는 어디 써있냐 이거야. 이렇게 HW인포의 D램 스태핑을 보면 다이 정보가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M다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램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 메모리 옆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면 램이 이렇게 두 개가 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D램 스태핑이 나오는데 뭐야, N다이야? N다이 또는 A다이라는 건가? 아무튼 제대로 안 떠요. 그래서 PC에 꽂아가지고 거기에 뜨는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직까진 불가능합니다. 뭐 언젠가는 되긴 되겠죠. 아직까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방법은 여기를 보는 거죠. 이 램칩 표면에 글씨가 써 있거든요. 사진 찍어가지고 확대를 해야 보입니다. 뭐 20, 30대 분들은 그냥 봐도 보이실 테고 40대만 돼도 돋보기를 안 끼면 힘들어요. 50대로 넘어오면 뭐 초록색은 기판이고 까만색은 램이죠. 여기 써 있는 글자들을 확대해 놓은 거예요. 얘가 M다이고 얘가 A다이입니다. 앞에 6글자는 둘이 똑같아요. 그 다음 7번째 글자가 얘는 M이고 얘는 A입니다. 아마도 이게 맞을 거예요. 아니, 알파벳이 26글자가 있는데 하필 이 7번째 글자가 M다이는 M이고 A다이는 A다. 우연일 리는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흑금치인데 흑금치 말고 시금치 M다이도 여기가 M이라고 써 있어요. 또 이전 세대도 이런 식으로 글자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 거야. 근데 이 방법이 어디서 검색을 해본 게 아니고 제가 찾아낸 거다 보니까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게 맞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는 거에 제 손목을 틀릴 수도 있어요. 치킨 한 마리 겁니다. CPU는 12900K, 램은 하이닉스 시금치 A다이예요. 그래픽은 내장으로 돌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방열판도 없이 그냥 생으로 돌리고 있어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이 위쪽으로 쿨링팬은 하나 있어요. 방열판을 달면 사용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 맘대로 달긴 좀 그래요. 정확히는 방열판이 아니라 써멀 패드를 붙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지워집니다. 이렇게 각인은 남아있지만 써멀 패드가 닿은 자리는 이 노란색 염료가 지워져 버리거든요. 원래는 얘도 이랬었죠. 이 노란색이 지워진 거예요. 그리고 방열판이 없어도 7600 정도는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필 딱 이 순간에 방열판을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다르려고 했어요. 방열판 달고 새로 테스트를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램 빌려준 사람한테도 미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방열판 이름이 하필 드라군이에요. 방열판이 없으면 7600이 한계예요. 하지만 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방열판 이름이 왜 하필 드라군이냐? 생으로 돌려서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좌절할 때 그때 그 멘트가 나오는 거죠. 이걸 노리고 지은 이름인 것 같아요. 얘가 지금은 단종됐기 때문에 나름 귀한 거예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생긴 거부터가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거는 뭐 방열판인지 쿨러인지
생긴 거로 봤을 때 성능은 맞아 있을 것 같아요. 얘를 다는 순간 온도가 떨어질 거라는 건 무조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 떨어진 온도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죠. 오버클럭이란 건 돼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온도만 떨어지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게 또 완전히 안 가려져요. 이 하이닉스 시금치가 DDR5는 램이 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끝까지는 덮이지가 않네요. 왼쪽이 삼성 건데 삼성 건 좀 나아요. 삼성 거는 거의 가려집니다. 써멀 패드는 얘네들 가지고 적당히 섞어서 해보겠습니다. 써멀 패드 테스트도 한번 해보려고 사놓은 건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요. 어떤 놈이 제일 성능이 좋은지는 저도 안 써봐서 몰라요. 꼴찌는 확실합니다. 이 분홍색. 얘는 싸구려 막패드예요. 얘는 써멀 그리스고 사용 안 한 신품이에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암고 갤럭 써멀입니다. 수량은 2개고 한 분에 하나씩이에요. 써멀 패드는 아티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이는 딱이죠. PMIC는 갤리드 0.5mm짜리 쓰겠습니다. 뒷면은 그냥 싼 걸로 할게요. 야, 무슨 허수아비옷도 아니고 알록달록합니다. 완성을 하긴 했는데 팔파란 드라군이 아니고 그 짜부라진 드라군 같아요. 피도 파란색이잖아 그게. 여기가 간섭이 있을까봐 이렇게 짝짝이로 붙였어요. 4슬롯짜리 보드라면 모르겠는데 2슬롯짜리라서 간격이 좁아요. 네, 다행히도 간섭은 없네요. 근데 하나 끼우고 두 번째 거 끼울 때가 조금 힘들어요. 생긴 것만큼이나 성능도 뛰어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돌려봤습니다. 이거는 7400으로 돌린 거고요. 이거는 7600으로 돌린 거예요. 7400하고도 별 차이 없을 정도로 여기까지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생으로 돌려도 잘 돌아갑니다. 이건 7800인데 여기서부터가 아주 힘듭니다. 얘네들은 난이도도 쉽고 방열판이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7800은 방열판 없이는 안 돼요. CL 값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해봤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 전압도 많이 먹어요. 7600은 1.435V를 줬고 7800은 1.65를 줬어요. 그리고 7600까지는 전압봉이나 해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방열판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방열판도 쿨링팬도 없이 돌린 거고요. 얘는 쿨링팬만 켜고 돌린 거예요. 이게 방열판까지 단 겁니다. 이 조건으로 돌린 건데 얘는 한 5분 정도 돌리다 끈 거예요. 얘네들은 TM5 10회전 완주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돌아요. 얘는 뭐 계속 돌렸으면 당연히 70도 넘어가겠죠. 빌린 램인데 혹시 뭐 잘못될까봐 중간에 껐어요. 안 돌아가니까 비교 의미도 없고요. 방열판이 없더라도 팬까지는 돌려줘야 됩니다. 대충 11.5도 정도 내려가네요. 이 조건으로 돌렸을 때. 이 방열판이 성능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공랭 중에서는 탑급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 클럭은 각각 이런 조건으로 돌렸습니다. 보통은 이 두 가지를 같은 전압을 주는데 얘는 VDDQ를 많이 주면 말이 많아지더라고. 애가 갑자기 불만이 많아져요. CL34도 얘랑 같은 조건으로 돌렸어요. 얘는 7800에 CL32로 돌린 거고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CL34로도 돌려봤습니다. 이게 CL34로 돌린 거예요. CL34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게 논오버 상태예요. 이 램은 논오버일 때도 5600으로 동작합니다. 이게 램비어천가? 나머지 네 가지가 A다이로 오버클럭을 한 겁니다. 7400, 7600, 얘네들은 7800. CL34, CL32예요. 지금 보신 6가지가 이렇게 6가지예요. 얘네들의 조건이 순서대로 각각 이 상태입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점점 올라간다고 봐야죠.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제일 마지막 거는 아니에요. 이 세 가지 값이 거꾸로 떨어졌어요. 레이턴시는 정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 값들이 낮게 나왔냐? 아까 리드라이트 카피 값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얘네들이에요. RDRD하고 WWR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그 중에 이 DG 값을 9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줘볼 만한 값이 7, 8, 9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오토로 놔뒀을 때 그냥 들어가는 값은 이 보드 같은 경우엔 8이에요. 그러니까 오토로 놔뒀을 때 안 돌아가니까 거꾸로 풀어준 거예요. 7하고 8의 차이는 그렇게 안 커요. 근데 8하고 9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만약에 정상이라면 이 세 가지 값이 12만 근처까지는 나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을 9구로 하면 세 가지가 10만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든지 8로 낮춰보려고 했는데 지금 세팅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돌렸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본 거예요. 전압은 똑같이 줬어요. 근데 이 세팅은 또 나머지 값들이 별로예요. 지금 상태는 둘 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88로 돌린 거예요.
8로 바꾸는 순간 이 값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SG 값을 내리면 라이트 카피 값도 올라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의외로 둘 중에 게임 성능은 이쪽이 낫더라고요. 게임 비교는 그래서 CL32짜리로 했어요. 얘가 CL34보다 조금 더 잘 나옵니다. 게임은 두 가지만 돌려봤고 테스트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게 논오버, 이게 램비어 첨가예요. 이거 한 가지만 M다이로 돌렸고 나머지는 A다이입니다. 램비어 첨가는 오히려 A다이가 안 돌아갑니다. A다이는 M다이에 비해서 TRFC를 좀 느슨하게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램비어 첨가 그대로는 부팅이 안 돼요. 빨간색이 1등, 주황색이 2등, 보라색이 3등, 까만색이 4등이에요. 배그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갈수록 잘 나오긴 하는데 차이가 크진 않아요. 평균 프레임보다 하위 1%의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툼레이더는 논오버 한 가지 빼고 나머지 세 가지는 비슷비슷해요. 거의 오차 범위 수준이에요. 그래서 배그 기준으로는 오버를 하는 만큼 클럭이 올라가긴 합니다. 7600하고 7800의 CL34는 요 중간쯤이에요. 따로 표를 안 만들어도 될 정도로 딱 중간 정도 됩니다. 이번에 이램을 테스트하면서 느낀 소감은 이 둘 간의 난이도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얘는 아주 쉽게 되고 얘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는 얘가 훨씬 나아 보여요. 이렇게 쓰려면 방열판이나 뭐 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쓸래 하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얘가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얘가 전압을 많이 줬겠니? 얘가 전압을 많이 줬겠니? 누가 더 짜증날까? 얘일까? 얘일까?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세팅을 더 추천드리고 싶네요. 얘는 더 편안하고 얘는 정말 대충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친 김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만한 세팅. 이번 거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아직 검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완성이에요. 그래도 짐작컨대 누가 해도 대충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A다이용 누구나 세팅인데 한 이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1.39V로 돌렸는데 넉넉하게 제시한 거예요. 워낙에 쉬워가지고 램슬롯 2개짜리 보드라면 대충 다 될 거예요. 만약에 안 돼도 바꿔볼 수 있는 유두리가 많아요. 이 상태 그대로 클럭만 낮춰도 됩니다. 전압 봉연을 풀고 전압을 더 줘도 되고요. 반대로 잘 돌아가면 이 상태에서 7600으로 올려봐도 돼요. 아마도 거기까지도 대충 다 될 거예요. 혹시나 A다이를 구했는데 램오버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세팅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이상으로 들어가면 좋고요. 이 이상 안 들어간다고 해도 서운하지는 않은 세팅이에요. 성능은 충분히 잘 나옵니다. 헷갈리실까봐 한번 정리한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꼭 ITX 보드가 아니더라도 웬만치 될 거예요. 자, 오늘은 하이닉스 A다이를 살펴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램이에요. 일단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갑니다. 여태까지는 이 정도 클럭은 꿈도 못 꿨었죠. 얘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스르륵 들어갑니다. 그리고 램 간의 수율 편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 램이 지금 이런 시금치 형태로 정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B다이도 시금치가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각 램 제조사에 공급돼서 튜닝램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A다이를 쓴 제품이랍니다. 아직은 국내에서 팔진 않을 테고 뉴에그는 출시가 됐네요.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4000번대 글카나 7000번대 CPU 못지않게 기다려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램은 확실히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께 최고인 게 뭐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램하고 소고기가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풍미 등심을 먹겠습니다. 아, 역시 한우예요. 고기가 연해서 그냥 쓸려요. 찢어지네, 찢어져. 네, 젓가락과 포크의 조화예요. 한국인은 젓가락이죠. 제가 젓가락질을 못해가지고 포크로 먹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합니다. 고기 구워드릴까요? 네. 잘라서 먹기 감질나요. 육회도 한번 먹어볼게요. 예, 모니터입니다. 제가 한 2년쯤 쓰던 제품이에요. 모니터 스펙은 일일이 얘기하면 밤새입니다. 주요 스펙만 말씀드리면 27인치 FHD VA 패널, 주사율은 무려 240Hz짜리예요. 그러니까 주사율을 봐도 아시겠지만 원래 게이밍 모니터로 출시됐던 제품이에요. 뭐 좋은 모니터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2년 동안 써봤더니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제가 이 제품을 잠깐 리뷰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 뜨는 카드 클릭하시면 그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박스 포함 모든 구성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자가 좀 있어요. 제가 이 모니터를 개봉했던 바로 다음 날에 여기쯤을 긁어먹었습니다. 딱 여기쯤에 기스가 났어요. 어두운 색일 땐 잘 안 보이고 밝은 색일 때 잘 보이는데 이 색깔일 때가 제일 잘 보이네요. 좀 가까이서 찍어볼게요. 네, 이 자리에요. 이러니까 잘 안 보이네.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신경 써서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이지. 저는 그동안 잘 썼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이 제품 이름이 워낙에 길어가지고 저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암호는 김수한무입니다. 김 띄고 수한무 쓰시면 안 됩니다. 붙여서 김수한무. 신청하실 분들은 김수한무란 단어가 포함된 댓글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야, 쭈루 먹자. 알았어 봐. 너 배고팠구나. 이 쭈루가 뭔지 아네요, 옷들이? 얘도 어디서 한 마리 또 왔어. 얘 나한테 와서 문지른다. 쭈루 좀 주니까 이렇게 좋아? 손까지 올려마. 손을 왜 올려, 손을? 얘는 아주 쉽게 되고 얘는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림은 못 그렸지만 이게 우물입니다. 지하수를 찾아서 땅에다가 우물을 판 거죠. 근데 7,400은 이 밑에가 다 지하수예요. 뭐 여길 파도 되고 여길 파도 되고 여길 파도 돼. 어차피 아무데나 파도 다 물이 나와요. 7,600은 7,400만큼은 안 되지만 여전히 지하수가 넓어요. 이런 엄한 데만 안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7,800은 이 지하수의 범위가 좁아요. 잘못 파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여기쯤을 파야 물이 나온다는 거죠. 7,400은 한 이 정도 파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방향을 바꿔서 파도 돼요.
근데 7800은 한 이만큼 내려오다가 여기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삽질 방향을 바꿔도 그냥 삽질이에요. 이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는 약간 수정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새로 파야지. 근데 파도 또 이런 데 파면 안 돼. 딱 이 근처를 파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찾는 게 쉽진 않아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언젠간 찾긴 찾아요. 고수분들은 경험이 많아서 이 자리를 빨리 찾는 거죠. 하수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물론 또 여기도 수율 차이가 있어요. 수율이 좋은 애들은 이게 넓은 거죠. 딱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바이오스가 베타 버전이라 불안한 게 좀 많아요. 언코어 배수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40배수로 떨어진 적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정상이라면 최저값도 43이 나와야 됩니다. 램 전압하고 VDDQ도 좀 이상하죠. 전부 3.825로 뜹니다. 바이오스가 규화 버전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불안해서 그래요. 베타 버전이란 말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베타 버전하고 규화 버전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아시죠? 동방불패. 이무공을 익히려면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불패가 임청화가 된